예, 안녕하십니까. 커밀병구하기의 커밀구입니다. 예, 오늘은 마이그레이션, 즉 SSD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또 다른 새 SSD 디스크에다가 카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앞서 시간에 윈도우 운영체제를 P로 부팅을 해서 P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툴들로 그것을 통째로 카피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뿐만이 아니라 C 드라이브, 운영체제가 담겨져 있는 C 드라이브 디스크 그 통째를 카피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은요, 일단 제가 4단계로 나눠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그런 SSD 디스크가 외장이든 내장이든 일단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예, 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장인 경우에는 이제 장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기존에 사용하던 윈도우 운영체제, 현재 컴퓨터의 실컴이죠. 예, 이 실컴에서 P로 부팅을 해서 P 상태에서 새로운 SSD로 카피를 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무사히 이제 카피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부팅을 할 거냐는 거죠. 예, 기존에 지금 운영체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냥 부팅을 하면 부팅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새로 카피한 부팅 과정을 또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또 새로 카피한 운영체제로 부팅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냥 두시면은 조금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파티션을 또 재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4단계로 일단 진행할 테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기존에 지금 사용하던 운영체제가 담겨있는 C 드라이브는요, SSD 120기가였습니다. 예, GPT 파티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로 구입한 거는요, 240기가, 예, 240기가 SSD, 4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C 드라이브가 항상 공간이, 좁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이렇게 파일을 옮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릴 겸,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이제 240기가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뭐 가격은 한 3, 4만원 사이였어요. 요게 이제 준비한 240기가 내장 SSD고요. 예, 요것은 이제 요것을 여기에다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고정핀이고요. 고정 나사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SATA 케이블이죠. 예, 요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장착한 모습이에요. 이제 일단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일단 먼저 요 안에다가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4개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예, 요거를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주문할 일이 있으시면은 이 케이블이 여분이 없으면은 같이 주문을 하셔야 돼요. 주문을 안 하면은 연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케이블을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C에 연결할 때는 이제 비어있는 SATA 포트에다가 이제 꼽으시면 되는데 이것만 꼽아서는 안 되죠. 예, 이것도 꼽아줘야 됩니다. 바로 이게 전원 케이블이죠. 예, 내장 같은 경우에는 외장인 경우에는 그냥 USB로 연결을 하니까 USB SATA 3 케이블만 꼽으면 되지만 내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하고 이렇게 같이 꼽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개 다 연결했고요. 혹시라도 뭐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옛날 방식에 연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SATA 방식 연결하는 건데, 핀 모양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핀 모양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전원을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 PC에 지금 제 집에는 지금 PC가 3대가 있어요. 3대가 있는데, 노트북이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형 레거시 모드 바이오스를 가진 구형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UEFI 환경 PC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안에 이렇게 네 개, 이제 안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지금 C 드라이브로 사용하는 그 SSD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로 장착한, 그 SSD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번에 이제 새로 연결한, 새, SSD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3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그 SATA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포트가 총 4개더라고요. 총 4개인데 지금 여기 한 개 빨간색 요거는 지금 비어 있죠. 여기다 제가 구형 그 하드디스크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너무 속도가 느리고 이래서 이제 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이 컴퓨터 상에서는 지금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에 이제 진입을 하셔 갖고 들어오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부팅 메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쭉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 이제 그 UEFI하고 레거시 부팅을 이제 그 호환 모드로 해놓을 경우에는 CSM을 이제 활성화시켜 놓은 경우에는 이제 한 디스크당 2개의 메뉴가 나타나죠. UEFI가 붙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팅이 이제 그 가능하지 않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디스크 원래 이름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지금 현재 120기가 짜리의 지금 SSD가 지금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게 지금 현재 기본 값이고, 지금 새로 연결한 디스크는 지금 바로 요겁니다. 예, 요거 지금 SATA 6G 3 맥스터 Z1 SSD 240기가 하는 거 요거예요. 예, 이것을 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이오스 부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부팅하실 때 어떤 그런데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그 SSD를 연결을 할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제 부팅을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로 이제 작업을 하실 분들은 굳이 이제 이 과정을 꼭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처음에 이제 디스크를 초기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초기화를 시켜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하든 아니면 뭐 부팅 장치로 사용을 하든 간에 일단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NVR을 선택할 것이냐, GPT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2TB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는 NVR을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가능하면 SSD 같은 경우에는 GPT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앞에 그 복사할 디스크도 GPT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GPT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예,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할당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빈 공간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게 NVR이든 GPT든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선택된 상태예요. 예, 그렇게 파티션 방식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할당되지 않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볼륨을 생성을 하셔도 되고요. 예, 볼륨이 이제 다른 말로 파티션이죠. 예, 그렇게 파티션을 생성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제 P로 부팅을 해갖고 카피를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지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서도 또 하니까, 그죠? 지금 요거예요. 지금 기존 운영체제는 요거죠. 120기가 정도 되고, 요거는 지금 240기가인데 223기가로 나타납니다. 뭐 과거에 이제 이제 일반적인 디스크도 그랬지만은, 지금 SS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용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할 때 표시된 용량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P로 부팅한 상태예요.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P는 다 이제 웬만하면 한두 가지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뭐 인터넷에 보니까 조금 유명한 그런 이제 사이트에 가보니까 이제 고수들이 만든 그런 P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배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개인 간에 이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저작권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윈빌더 윈 XP로 제가 이제 만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넣은 건데 오늘 저기 이제 카피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이 머큐리움 블랙트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P를 이제 만들 때 보면 P 안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퍼포더블이나 아니면 이제
뭐 구글링 하셔갖고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이제 그 이 머큐리움 플렉트도 완전히 이제 프리웨어는 아닙니다. 완전히 프리웨어는 아닌데 설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무료인가 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카피를 1년에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설치 버전이라 할지라도 일단 뭐 한 달 무료니까 한두 번 정도는 백업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피 속에 들어있는 거 이거로 했는데 아주 잘 됐어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 딱 버벅거렸어요. 한 번 딱 착각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자, 이 머큐리움 리플렉트를 P를 부팅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P가 없으신 분들은 만드세요. 제가 윈빌더 만드는 법 뭐 여러 차례 지금 나중에 소개해 드렸고요. 또 그런 것도 소개해 드리는 그런 사이트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빌드만 하는 데는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한 시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반복하고 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P를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흉내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본 디스크를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첫 실행 화면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디스크든 선택을 하면은 밑에 이렇게 이 디스크 복제하기라는 이런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선택은 백업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복원이 아니고 백업. 백업을 선택하시면은 이 디스크 복제하기죠. 이제 이게 이제 운영체제가 담겨있는 C 드라이브지 않습니까? C 드라이브니까 C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니까 이 디스크 복제하기라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윈도우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그 복사를 할 때는 이것을 했었죠. 이거는 이제 디스크를 복제하기 때문에 디스크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 체크가 다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밑에 거 이게 체크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요 항목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밑에 거 체크되어 있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은 이제 작은 창이 하나 뜨죠. 대상 디스크를 이제 그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집어넣을 그 디스크를 선택을 해둘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산 디스크, 새로 장착한 디스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 거는 120기가, 새로 간 거는 240기가. 요것을 여기다가 이제 카피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거보다 이게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고 그래요. 물론 똑같은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걸 해도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이제 여유가 있는 것이 이제 뭐 나중 사용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 할 바에 뭐 카피를 백업용 말고는 뭐 쓸 일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볼륨 확장을 위해서 이제 이식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공간을 큰 거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공간이 작은 경우에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제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파티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어요. 만들어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파티션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밑에 보면은 존재하는 파티션 삭제라는 메뉴가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요. 여기에 이제 클릭할 때마다 파티션 한 개씩 없어집니다. 한 개씩 없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간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런 게 있었는데 디스크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을 지우다 보니까 이 파티션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바로 지금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억만 해두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다른 파티션 툴들도 대부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잘못했다 싶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다른 디스크를 내가 선택을 했다 싶으면 여기에서 디스크를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된 작업이 있을 때는 되돌리기를 하시면은 이전 작업으로 이전에 그 이제 삭제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 유용한 그런 기능입니다. 요즘은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과거에 실수 한번 딸깍 한번 잘못하면 그냥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파티션이 다 삭제가 되면 그냥 이렇게 빈 이제 회색 이제 화면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정상이 되면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음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총 이제 그 운영체제 같은 경우 UEFI 환경에 그 윈도우 10에 설치되어 경우에는 총 4개의 파티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 디스크 관리에서는 뭐 3개 정도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보면 그 예약 파티션까지 포함을 해서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복구 파티션, 그 다음에 EFI 파티션, 그 다음에 예약 파티션, 그 다음에 이제 실제 C 드라이브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고문이 나와요. 다음 파일들을 덮어 쓸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이제 무슨 작업을 하든 간에 백업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하기를 눌러주면은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윈도우즈를 지금 용량이, 사용 용량이 한 70기가 정도 좀 됐습니다. 한 4, 5기가 정도 됐어요. 74, 5기가 정도 됐는데, 여기 나오네요. 한 76기가 정도 되네요. 요것을 이제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디스크 자체를 카피를 하는데, 또 들었던 시간이 여기 보면 나오죠. 10분 17초입니다. 물론 시스템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하는 양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간에,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복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피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열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똑같은 게 지금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은, 요게 원래고, 요게 이제 복사본이죠. 복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예약 파티션일 거예요. 예약. 이게 이제 EFI, 패트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죠? EFI, 그 다음에 예약, 그 다음에 윈도우 10, 이렇게 됐어요. 똑같이 생성이 됐어요. 크기도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디스크보다 이제 큰 용량이다 보니까 지금 104기가 정도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윈도우로 부팅한 다음에 여기에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파티션을 만들어서 사용할 건지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본체에다가 그냥 부팅을 시키면은요 똑같습니다. 운영체제는 2개가 있지만 기존 운영체제로 부팅이 돼요. 기존 운영체제로 부팅이 되고 당연하죠. 그대로 꼽혀 있으니까 그죠? 그냥 가장 우선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순서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 연결 순서만 이제 1번을 하고 3번이라면 3번, 1번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새 디스크가 디스크 첫 번째로 잡히긴 하는데 부팅은 결국 1번으로 되더라는 거죠. 원래 디스크로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지금 운영체제가 지금 현재 상태로 2개가 지금 설치된 상태잖아요. 상태인데 지금 이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서는 바이오스에서는 지금 기존의 디스크 윈도우 프로 이게 깔려 있는 이 기존의 디스크에 보면은 부팅과 그 다음에 페이지 파일, 크래시 덤프 이 항목들이 이 디스크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오스는 이것이 메인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순서만 바꿔가지고는 새로 카피한 운영체제로 부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케이블만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케이블만 순서를 바꿔서는 안 돼요. 안 되고 일단은 이 전원선과 이 SATA 케이블을 무조건 일단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일단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 장치가 없는 거로 이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운영체제를 찾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우리가 카피한 디스크가 이제 우선순위로 잡히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탑재가 되고 이제 그것이 메인 운영체제가 돼서 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원 케이블을 그 다음에 이제 SATA 연결 케이블을 빼줍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컴퓨터 본체를 만지실 때는 전원을 완전히 빼시거나 아니면 뒤에 버튼 있죠. 1과 0으로 표시된 버튼을 그것을 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원 케이블과 그 다음에 SATA 케이블을 기존 운영체에 연결된 디스크에 연결된 이 2개의 케이블을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운영체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을 다시 이제 빼고 부팅을 했더니 지금 그 디스크가 여기서 안 보입니다. 그죠? 예,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지금 이제 새로 연결한 디스크가 지금 윈도우즈 부팅 매니저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부팅 옵션에 제일 첫 번째로 올려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수스 바이오스입니다.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레거시 방식 부팅이죠. 이렇게 두 개의 메뉴가 뜨는 겁니다. 이제 밖으로 나오시면은 이제 부팅 우선순위에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맨 위에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운영체제 디스크로 부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부팅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부팅이 되었습니다. 성공을 했더니 디스크 관리에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223기가 240기가짜리 디스크 맞죠? 그리고 자, 가장 첫 번째 디스크죠. 자, 첫 번째 디스크에 지금 윈도우 10 프로에 지금 부팅 페이지 파일 크래시 덤프 이것이 새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이게 이제 메인 운영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운영체제는 지금 안 보이죠? 뺐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이제 이 컴퓨터는 그 운영체제는 이제 빠이빠이 한 겁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4기가는 할당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탐색기에서도 지금 다 정상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공간을 이제 이 C 드라이브를 다가 포함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새 파티션, 새 볼륨으로 만들어 사용할 것이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 드라이브 용량이 너무 이제 적어서 했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포함시키는 쪽으로 갈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저같이 디스크가 많이 없다면은 파티션으로 또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VHD 같은 경우 이런 거 테스트 해볼 때도 쓸 수 있고, 그죠? 그거는 선택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확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볼륨 만드는 거는 다 할 줄 아시죠? 그거는 이제 모르시면은 검색을 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확장을 했더니 지금 다 포함이 됐습니다. 다 포함이 됐고, 이제 빈 공간이 없고, C 드라이브 용량이 이제 넉넉하게 이렇게 이제 넓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제 부팅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 정리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VMware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제품들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도 깔려 있고 이런데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봤어요. 실행을 해봤더니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로 문제입니다. 경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파일을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게 저장된 것을 나중에 다시 또 이제 필요할 때 보면 불러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로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설치가 되니까, 그 경로 오류가 이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VMware 같은 경우도, 제가 실행을 하니까, 기존에 지금, 그 VM상의 그 윈도우 10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제거할 거냐 말 거냐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VM 드라이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원래 그 VM 경로를 다시 이제 지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실행을 해보니까 자, 이 딜 파일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해봤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설치 형태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행 파일이 아마 이제 복사를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파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증을 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시 인증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를 해주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터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게 이제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조금 이제 그런 이제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거나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 주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그 VMware 아까 이제 오류가 떴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를 다시 찾아서 그 파일을 지정을 해 줬더니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사용하던 디스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외장에다가 이제 뭐 외장 SS에다가 만약 백을 받았다면은 그냥 백업용으로 이제 놔두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연결을 해서 그거로 부팅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그 카피를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저는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컴퓨터에 다시 이제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한번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디스크에 담겨 있는 운영체제가 메인 운영체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크를 이제 연결을 해도 윈도우로 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디스크처럼 그냥 부팅이 되는 거예요. 예, 부팅이 되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백업용으로 쓰려면은 이제 거꾸로 다시 하면 되죠. 앞에 과정을 거꾸로 다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포맷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윈도우 상에서도 해야 되는데 윈도우 상에서는 사실 이제 그 운영체제가 설치된 드라이브는 그 포맷이 잘 안 됩니다. 예, 디스크 관리에서도 포맷이 잘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P로 부팅을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로 부팅을 하시면은 P 속에는 그 파티션 관련 툴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예, 그 중에서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미니 파티션 툴이 있죠. 예, 미니 파티션 위자드를 실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실행을 해가지고 예, 여기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그 파티션을 모두 예, 삭제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 120기가 가 할당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서 전체든 아니면 뭐 반으로 쪼개든 또다시 여기서 볼륨이나 파티션을 생성을 하면 되겠죠. 예, 여기서 하셔도 되고, 파티션은 이미 이제 상세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파티션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파티션을 다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디스크 관리 가서 만드셔도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기에 원하는 숫자를 넣어주면은 이 앞뒤 이 숫자는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니 파티션 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작업을 이제 내가 뭐 파티션을 삭제를 하고 이제 새로운 파티션을 만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임시로 이제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 다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려면은 바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적용이라는 버튼이 있죠. 예, 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 비로소 이제 완전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무사히 이제 전체적인 이사를 잘 마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제 크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조심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운영체제다 보니까 이거 잘못해서 이제 날려버리면 이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경우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겁이 날 수도 있고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복사를 한다고 해서 원본이 이제 손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복사가 뭐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서, 그래서 뭐 기존의 운영체제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카피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다음에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그 하드디스크, SS 디스크를 통째로 새로운 디스크로 이전하는 작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더 나은 그런 환경에서 작업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컴일명 구하기의 컴일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